대한민국 1,000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직접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우리 상한가 스쿨이죠. 자, 상한가 스쿨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네, 1월 넷째 주 다시 한번 새로운 한 주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요즘 월요일은요, 한파와 함께 월요일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도 근데 한파를 같이 겪은 게 아닐까라고 마음이 드는데 정말 쉽지 않은 연초 국내 증시인 것 같습니다. 이런 한파에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추운 겨울이 또 찾아오지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계좌에 그리고 마음에 봄이 올 때까지 저희 상한가 스쿨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는 월요일, 저희는요 급등주 1타 강사 김정엽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추위 너무 추우시다고 감기 걸리셨다고. 네. 괜찮으실까요? 오늘 날이 너무 많이 춥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앵커님도 감기 조심하시고 네. 우리 또 건강하게 이 겨울을 좀 계속해서 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좀 먼저 체크를 좀 하면서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아나운서님께서 시장이 좀 많이 춥고 한파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시는데 우리 증시가 요즘에 많이 차갑죠. 그리고 좀 실망감이 계속해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오늘 개장하기 전에 미증시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S&P는 신고가 갱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대형주 위주의 다우존스도 힘이 좋았습니다. 거기에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4% 이상 상승이 나오면서 보통 이런 날에는 우리 증시가 굉장히 힘을 좀 같이 따라가고 커플링이 되는 경우들이 과거에는 많았는데 요즘에는 미증시가 빠지면은 같이 빠지고 미증시가 올라갈 때는 힘을 좀 잘 못 쓰는 그런 상황이죠. 최근에 또 중국 증시의 뭐 하락세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남북과의 그런 지정학 리스크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아주 좀 그 매수골을 좀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센 종목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모멘텀이 강한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오늘 미증시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이 너무 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타고 재료성으로 불러오는 중소형 반도체 종목이라던가 이런 이제 좀 개별 종목들은 힘을 좀 더 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이 뭐 좋은 그림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화면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개장 초에는 양시장이 모두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미증시의 분위기를 충분히 좀 따라가겠다 이렇게 기대감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방향을 아래쪽으로 좀 먼저 이끌었고 그 주 요인이 됐었던 것들은 2차전지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화면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강보합을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 아래 있는 LG엔솔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마이너스 3.86%, 그 다음에 LG화학, 그 다음에 삼성 SDI,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죠. 코스닥에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LNF가 지금 시가총액 1등, 2등, 3등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에코프로 BM은 마이너스 10.95%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실적 발표에서 좀 어닝 쇼크를 맞았고 추이를 좀 깨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좀 불안하게 나오다가 이제 에코프로 쪽에서도 적자 전환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 뉴스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고 오늘 지수를 좀 끌어당기는 그런 요인들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올라가야 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좀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는 지수가 힘을 좀 잘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뭐 움직임을 봤었을 때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었던 지정학적 리스크는 조금씩 좀 덤덤해지는 모습이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반등을 할 때 또 힘을 좀 많이 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시장에 있는 뭐 테마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실적이 빵빵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변동이 나온다 하더라도 힘이 굉장히 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시드렸었던 히든 종목은 오늘 상방 VI를 치면서 또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힘을 주고 있는 로봇주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순환매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시장의 분위기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너무 잡주처럼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의 수치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를 먼저 좀 판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뭐 흔들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업의 본질과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다음에 어떤 투자자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라던가 기업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시장에 그 유행하는 누구나 인정하는 테마라던가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충분한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렵죠. 시장은 빠지고 있는데 집중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한 솔루션과 또 답안들을 준비를 잘 해놨고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또 좋은 수익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 종목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준비를 잘 해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하시고 어려운 시장이지만 파이팅 하셔서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정엽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하락장 진단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으신데 아무래도 이런 시장에 가장 강력한 전문가님이셔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시장 전체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에 잘 집중해 봐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어떤 개별 종목에 집중하면 좋을지 잘 알려주시리라 믿고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특징주 이어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월요일의 특징주. 오늘도 여러 가지 테마들 그리고 이슈들이 혼재를 했죠. 뭐 CXL이라든지 초전도체주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도 있었고 이에 따라서 이 상한가를 가기도 급락하기도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지금 목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로 주실 특징주 어디실까요? 네, 오늘은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를 그렇게 좀 좋게 평가하거나 아니면 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시장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이 여전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국내 증시에 있는 뭐 미래는 아니지만 지금의 현재 트렌드와 분위기를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종목들을 뭐 무시할 수가 없고 외면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미국 증시 안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이 워낙 또 힘이 좋고 오늘 뭐 글로벌 뉴스들을 보니까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VR 쪽에다가 이제 올인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이제 AI 반도체 쪽으로 이제 투자 선언을 하고 하면서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흐름과 열광들이 아직까지는 깨지지 않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가 시장을 엄청나게 끌어내리는데 반도체 종목들은 중소형 종목들 안에서 이제 뭐 급등 랠리들이 나오고 그 안에서 이제 뭐 더 힘을 쓰는 종목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좀 힘의 그 균형들이 이쪽으로 기우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항상 특징주가 되고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요. 미증시 안에서도 지금 많이 과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이제 돌연 이제 차익 매도를 이제 그 분위기가 쏠린다라던가 아니면은 이번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었을 때도 삼성전자가 그 어닝 쇼크를 당하다 보니까 며칠 동안 강하게 흔들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종목들도 같이 좀 휘둘리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본실적 발표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이제 개별적인 기업들도 연간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이 깨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불어올 수 있는 만약에 이제 차익 매도 실현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변동성은 단기간 안에 좀 빠르게 좀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염두는 계속해서 좀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종목들을 막 지금 사가지고 엄청 크게 멀리 가져가자 이렇게는 제시를 못 드리겠고 반도체 분위기와 지금 현재 트렌드는 맞으니까 이제 좀 순환매를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차트가 좀 만들어져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접근 차원에서 단기 매매 차원에서 순환매를 노리는 좀 짧은 매매는 제시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어버브 반도체가 오늘 이슈를 받고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삼성전자의 뭐 지분 이야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국내 1위의 MCU 기업 내용이 이제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시장에서 굉장히 좀 트렌드가 세게 올라갔었고 그 뒤를 이을 만한 차세대 기술로 온센서 AI가 부각이 됐었는데 이 어버브 반도체가 거기에 이제 좀 수혜 종목으로 시장에서 좀 해석이 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뭐 강세가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증시에서의 분위기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하나하나씩 또 돌아가면서 단기적인 순환매를 중소형주 안에서 좀 세게 쳐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께는 시황 얘기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그 다음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런 종목들이 단기간 안에 급등을 하면은 빠르게 이제 회수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들을 좀 많이 냈었죠. 오늘 어버브 반도체는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부각이 되고 반도체 흐름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순환매가 어디로 돌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었을 때 저는 일단은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
오늘 그 노란톡에서도 한번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충분히 또 좋은 매력과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PCB 쪽에서의 코리아 서킷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에로티 베큐움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바닥에서 과열이 덜 된 좋은 위치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제시드렸던 로체 시스템주도 거래량이 잘 안 나오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부각이 좀 덜 됐었는데 반도체 순환매가 나오다 보니까 벌써 15%에서 20% 사이까지 제시드린 이후에 또 상승 여력이 굉장히 좀 잘 나왔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종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스템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AI 반도체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한번 흥행을 좀 같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조정 이후에 힘을 좀 못 쓰다가 이제 막 바닥 위쪽으로 올라오고 오늘 거래량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순환매 차원에서는 저는 이렇게 안 오른 종목들을 잘 잡고 있다가 흐름이 나오면은 빠르게 또 이제 수익 매도하고 갈아타고 이런 전략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특징주는 어버브 반도체로 제시를 드렸지만 그 다음에 이제 후속을 기대하는 종목들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 번씩 또 찾아보시고 검색해 보시고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날에 이어서 연이어 지금 급등 그리고 오늘 상한가까지 터치한 어부브 반도체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삼성전자랑 대규모 계약 체결하면서 굉장히 오늘 많은 관심을 받았고요. 반도체 중소형주 순환 랠리가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어부브 반도체 말고도 지금 많은 종목들 말씀해 주셨는데 노란톡 들어오시면은 더 다양한 종목들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니까 노란톡 들어오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네. 또 저번 방송 때 2차 전지 좀 더 빠질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이 진짜 역대급으로 또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작년 여름에 엄청나게 치솟았다가 계속 좀 네. 어려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 2차 전지 많이 빠져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종목들 안에서 또 말씀 주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에코프로 BM이 너무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좀 안 좋은 요소에 견인 역할을 좀 했기 때문에 한 번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는 LG엔솔을 특징주로 상승 특징주가 아니라 하락 특징주로 이제 안내를 드렸었고 2차 전지가 지금은 좀 관심을 못 받고 있고 희망 고문이 좀 더 강해질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그게 너무 좀 극적으로 나와서 이거를 뭐 맞췄다고 좋아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아니면 2차전지 종목들이 나쁜 기업들은 아니죠. 근데 작년에 너무나도 많은 과열 열기가 있었고 주가들한테도 거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좀 과열된 양상들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의 가치가 뒷받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열기가 깨지면은 이렇게 이제 좀 하락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과열이 되고 있는 반도체에 관심이 또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실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다음 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조금 시간을 더 많이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뭐 과거에 이제 물려 있으시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2차 전지 쪽을 지금 뭐 저가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제가 오늘은 다른 솔루션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묵직하게 그 다음에 2차 전지의 작년의 흥행을 기대하면서 지금 바닥에서 담을 수 있는 종목들은 지금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뭐 끝까지 집중하셔서 제 의견을 한번 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4분기 실적 어닝 쇼크가 전망되는 에코프로 BM이었죠. 지난해 증시 굉장히 주도했었는데 오늘 무려 10.95%나 빠지면서 장 마쳤는데요. 아무래도 2차 전지에 묶이신 분들 다른 종목에 좀 눈을 돌리시는 게 좋다라고 또 한 번 말씀 주고 계시니까요. 한번 수업도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강세 띈 종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잘 간 종목들 중에서 또 한번 짚어주실 종목 어딜까요? 네, 오늘 특징주로 저는 에브리봇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주. 오늘 로봇주 안에서도 뭐 계속해서 시장보다는 좋은 결과들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실제로는 해성 TPC가 좀 더 부각이 되고 좀 잘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이제 시장이 반도체 쪽에는 오늘 이제 수급이 집중이 됐고 그 다음에 테마 쪽으로 순환이 돈다라고 하면은 저는 하나는 로봇주, 그 다음에 하나는 지난 강의 때 풀어드렸던 6G 관련된 통신 장비 종목들 요 두 테마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굉장히 좀 부각이
많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로봇주 안에서도 삼성 관련된 로봇주랑 그다음에 LG 관련된 로봇주들이 또 교차하면서 하루 혹은 이틀 주기로 그냥 좀 티키타카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장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에브리보다는 LG랑 관련되어 있는 로봇주들이 좀 힘이 더 좋았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자극들이 계속 좀 주고받고 하면서 로봇주들한테는 충분히 좋은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에브리봇은 제가 첫 급등이 나왔었을 때 특징주로 말씀을 드렸고, 로봇주에 좀 신호탄을 기대해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그림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주들 안에서도 시장이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왔지만 하나하나씩 돌아가면서 순환을 보이는 그림은 저는 여전히 아직 좀 강한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로봇주 안에서 이제 다음 순환매를 하나씩 또 골라보고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오늘 일봉의 차트가 괜찮고 그다음에 다음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우린 PTS라는 종목의 차트를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 툭툭 터트리면서 위쪽으로 계속 찌르고 있죠. 그리고 의미 있는 구간을 만들었는데, 요거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강의해드렸던 내용이랑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윗꼬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돌파에 대한 시도, 그 다음에 종가를 위쪽으로 들어 올리면서, 그 다음에 명분으로는 로봇주들의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 한번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TPC라는 종목도 지금 일봉상의 차트가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아하는 바닥 돌파가 나왔고, 윗꼬리를 통해서 과거의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들을 보여줬고, 이제는 몸통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준비된 차트를 만들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해드렸는데, 요게 이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녹화 방송 보시고 너튜브 돌려보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법적인 측면에서도 좀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로봇주의 순환매, 그 다음에 통신 장비의 순환매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을 좀 찾으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눈여겨 보시고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말씀 주고 계시는 종목들이 정말로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 주셨던 에브리봇, 오늘은 4.6% 또 상승하면서 장 마쳤죠. 좋네요. 전문가님, 아까 그러면은 이제 저 로봇주, 6G 통신주 이 두 테마에 집중하고 계시다라고 하셔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자, 로봇주 중에서는 에브리봇 짚어주셨고, 그러면은 6G 통신주 안에서는 또 어떤 종목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당연 제 방송을 계속 따라오시고 무료 방송도 참여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오늘 센서뷰라는 종목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 전환해서 좀 무거워지고 분위기를 좀 누르고 있었는데, 오늘 6G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들은 장중에 힘이 굉장히 좀 셌죠. 그리고 이제 센서뷰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상방 VR을 또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저는 일단은 통신 장비 종목들이 앞으로 시세를 좀 더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실적으로 부각을 받는 솔리드라던가 아니면 일봉 차트의 위치가 좋았었던 다산 네트워크스, 이런 종목들은 강의를 통해서 이제 풀어드렸었던 종목이고, 센서뷰 같은 경우는 저는 과거에 5G가 유행을 했었을 때는 센서뷰라는 기업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신생아 느낌으로, 약간 루키 느낌으로 이제 떠오르는 그 종목이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원전 종목들이 엄청 흥행을 하다가 G2파워라는 종목이 시장에 처음 상장하고, 그 다음에 원전 종목들이 흥행을 했었을 때 G2파워가 슈퍼루키가 돼서 몇백 프로가 올라갔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센서뷰도 그런 느낌으로, 아직은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충분히 좋은 재료와 그 다음에 좋은 이슈와 6G와 부합되어 있는 좋은 모멘텀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음봉 조정들이 나왔었고, 기회로 삼으면 좋다라는 의견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13% 정도 상승을 하는 부분에서 짧은 수익을 내시는데도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종목이 주봉상에서 6,000원대를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매물을 소화하는 구간이니까 거기서 모멘텀이 살짝만 더해져도 올라가는 상승 여력이 더 세게 붙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까지는 아직까지는 한참 남았다. 그런 여력은 충분히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강의를 통해서 언급드리는 종목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장중 무료 방송과 아니면 이제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8시에 이제 온라인 방송을 하면서 히든 종목을 제시를 드리죠.
히든 종목으로 제시드리는 종목들은 보통 뭐 100% 이상의 수익률을 결국엔 목표로 하는 중장기 종목들을 제시를 드리는데 과거에 스맥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TA항공도 그렇고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센서뷰도 그렇고 단기간 안에 제가 다음 방송을 나오기 전에 10% 이상 상승식을 하면서 뭐 단기간 안에 수익을 채울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제가 많이 선별을 해서 또 좋은 종목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 계좌에 수익금을 쌓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제 무료 방송과 그다음에 이제 히든 종목까지 끝까지 좀 집중을 하셔서 실제 이제 그 실전 전략들을 세워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또 잠시 후에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 오늘 또 새로운 업종에서 또 새로운 대장 종목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잠시 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정혁 전문가님께서 또 한 번 예상 적중한 종목이라고 하죠. 이 13% 급등하면서 장 마무리한 센서뷰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특징주 짚어주시는 그 능력이 정말 예사롭지가 않잖아요. 오늘같이 어려운 시장 안에서 전문가님의 대응 전략 하나하나 다 챙겨가고 싶으신 여러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링크가 이렇게 뜹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요, 저희 상한가스쿨 홈페이지가 보실 거고요.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만 누르면 무료 방송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노란톡 채널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이 노란톡도 들어오시면 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장 대응하실 수가 있으니까 노란톡 버튼도 눌러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도 날씨도 춥지만 우리 상한가 스쿨은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짝짝 대스쿨이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토마토TV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저의 또 강의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말이 아니죠.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날이 굉장히 좀 추워졌습니다. 저는 감기에 걸려가지고 오늘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내고 좀 더 높게 내고 좀 신나게 하고 싶은데 중간에 또 음이탈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그런 사태가 나온다 하더라도 많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도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 또 선물을 항상 또 가지고 왔습니다. 급등의 정석이라는 저의 차트 강의 서적이죠.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조건 검색기를 또 선물로 드리고 매번 선물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월요일, 수요일만큼은 저를 좀 따라오시면서 좀 많이 배우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좋은 선물도 많이 가져가시고 하면서 실제로 그냥 방송을 통해서 종목이 좋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막 그 종목들에만 집중을 하지 마시고 나중에는 내가 좋은 종목을 선별하고 좋은 매매를 스스로 성공하고 혼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거를 이제 무료로 좀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에 오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지금은 방송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에 오시면은 거기에 이제
이제 자료집을 신청하는 채팅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신청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우리 또 운영자 분께서 또 도움을 주실 거고, 그럼 이제 파일로 이제 보내드리고, 여기 안에는 또 동영상 강의가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챙겨가시고 또 좋은 매매를 앞으로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음 화면을 보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상한가 스쿨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1월 중순이 좀 지났습니다. 중순, 그러니까 이제 뭐 방송을 제가 한 5-6번 정도에 이제 출연을 한 것 같은데, 뭐 실적주도 강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제약주 중에서도 한 종목을 선택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수익이 잘 나고 있는 로봇주와 그 다음에 식스지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제시를 열심히 좀 해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포커스에 맞춰서 오늘은 첫 번째 이 실적주, 여기에 측면에 맞춰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좋은 종목을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실적주 안에서는 지금 TA항공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만 보고 넘어가기에는 이미 뭐 30-40%의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 TA항공을 그대로 보내기에는 좀 아쉬운 것 같아서 놓치신 분들이 오늘 이 종목을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좀 뜸을 들이고 있는데 아래 자막에 이미 뭐 스포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주 얘기를 안내를 해드릴 건데,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매수를 해서 우리가 300%의 수익률에 도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타당한 이유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뭐 어깨에 뽕을 좀 넣고 자랑을 좀 한번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난주에 강의를 하면서, 차트 강의를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종목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매매에 집중을 하고, 하락장 안에서도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강의에서 이제 MPD라는 종목을 강의의 실전 예제 차트로 잡아드리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 MPD가 제가 제시를 드리고 다음날, 뭐 그 다음날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요만큼 나왔었던 월봉이 길이가 좀 높아졌죠. 월봉에서 정확하게 제가 기대했었던 돌파 월봉이 시원하게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일봉상 차트를 보니까 월봉이 제법 올라오고, 얼마나 올라갔니 하고 보니까 제가 제시드리고 하루, 이틀, 3거래일, 제가 지난주 수요일이니까 이제 목요일이 있었고 금요일이 있었고 오늘 월요일 3거래일이 있었죠. 그 사이에 뭐 최대 한 20% 정도의 상승률이 잘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종가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14%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즘 시장이 안 가네, 미증시를 못 따라가네, 뭐 이렇게 좀 아쉬운 소리들을 하고 아쉬운 시장의 흐름들을 보긴 하지만, 개별 종목과 힘이 있는 종목들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단기성 종목들은 뭐 언제든 뭐 우리가 같이 좀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좀 참여도 해주시고, 지금 위쪽에 또 이제 QR 코드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노란톡에 오시면은 제가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시황 그 제시 드리면서 관련되어 있는 오늘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특징주들, 이런 것들도 이제 제시를 해드리니까 같이 이렇게 이제 제시 드리는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냥 눈으로 보고 맞네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내 계좌의 수익률이 소액이든 아니면 뭐 큰 금액이든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보신 분들 뭐 결과를 같이 내셨다라고 하면은 많이 또 축하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오늘은 좀 포커싱을 바꿨어요. 지난번에는 이제 단기간 안에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알려드렸다고 한다면은, 저는 뭔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첫 방송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단타성 종목들은 우리가 쉽게 뭐 매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은 2024년도 이제 상반기,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를 기다리면서 3자리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더 멀리 본다라고 하면은 100% 이상, 200% 이상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집중을 하고, 그런 종목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 바로 좀 넘기도록 할게요. 자, 제가 그 높은 수익률을 노리는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뭐 10%, 20%대에서 빠르게 끝내는 게 아니라 뭐 100% 이상, 아니면 이제 뭐 흔히 뭐 텐베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이상의 상승률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전망을 할 때는 항상 먼저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긴 한데, 주가가 이미 상승해 있으면 안 되겠죠. 바닥에 있는 주가,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주가, 아직 오르지 않은 그런 주가 차트 추이가 나와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좋은 내용들이 더해지고 기업의 가치는 높게 평가가 되는데 주가는 아직 오르지 않았어.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거를 내재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언젠가는 그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자기의 실제 내적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상승하면서 적정 가치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는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너무나도 이제 당연한 얘기가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바닥에 있는 주가 차트를 좀 몇 개를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화면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 종목은 조선주 안에서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의 월봉 차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마디가 1년, 2년, 3년, 4년.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는 2012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2024년도까지의 차트입니다. 이 종목이 2012년도에는 주가가 요만큼까지 올라가 있어요. 현재 주가보다 대략 3배 높은 가격을 좀 형성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도부터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횡보하는 기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시도와 늘어나는 거래량이 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다음 차트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의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주가가 2011년도에는 어마어마했는데 지금은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횡보하는 추이가 1년, 2년, 3년, 4년, 5년 정도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종목은요, 좀 여유롭게 매매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큰 수익에 도전하실 분들, 혹은 이제 뭐 대형주 쪽을 이제 투자를 하면서 나는 이제 좀 자금이 좀 넉넉하신 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시든 종목으로 준비한 종목까지 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또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내용들을 참고로 하셔서 멀리 보실 분들과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기대하시는 분들이 같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을 볼게요. 오늘 조선주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조선주가 왜 좋다라고 하는지 그간의 이제 히스토리를 좀 볼 거고 어떤 내용들이 앞으로 부각될 수 있는지 한번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조선기업은 뭐 대표적으로 딱 세 기업을 먼저 보시면 되겠죠. 앞서서 차트에서 보셨던 HD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지금은 하나오션, 과거에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해서 이제 3대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의 분위기는 사실 다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조선주의 업황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변동성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으나 같이 상승하고 아니면 뭐 같이 하락하고 같이 횡보하고 이런 분위기들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의 내용들은 잠시 후에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요즘에 이 조선주들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는 실적주에 한번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이 삼성중공업에 최근에 나와 있는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영업이익과 매출액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적자가 너무 세죠. 2021년도에도 영업이익의 적자가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2022년도 넘어가면서 적자폭이 다소 좀 줄어들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적자폭이 굉장히 좀 센 모습이고 이제 2024년이 됐고 이제 2024년도 1분기에는 2023년도에 연간 실적이 나옵니다. 작년도에 연간 실적이 4분기 실적이랑 이제 통합이 돼가지고 종합 실적이 나오죠. 근데 지금 2023년도 3분기까지의 실적을 보니까 지금 과거에 크게 나왔었던 적자폭이 흑자 전환으로 강하게 세게 돌아갔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이란 그 키워드를 기억을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TA항공 그다음에 LCC 업체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을 말씀을 드렸고 그 TA항공이 지금 뭐 40% 정도 가량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 빅3 조선 기업들이 삼성중공업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실적 개선이 모두 다 드라마틱하게 나오고 있어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도 2021년도에 적자폭이 굉장히 심했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적자폭을 줄였고 2023년도에는 흑자 전환이 강하게 돌아서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의 매출액을 보신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연속적인 적자, 그 다음에 2023년도 3분기까지는 적자폭을 아직은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4분기 실적이 개입이 좀 안 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적자가 거의 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연간 실적이 발표됐었을 때는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이제 2021년도부터 이 조선 기업들의 적자가 이제 확대가 많이 됐었죠. 적자가 가장 심각했었던 2021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이 조선 기업들의 히스토리를 좀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 뉴스 기사를 캡처를 해왔는데 여기 이제 날짜가 나와 있는데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위에다 써놨습니다. 2021년도 3월 달에 나왔던 뉴스 기사입니다. 이제 과거에 실적이 잘 안 나오던 그 시즌에 삼성중공업이 조선업계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컨테이너선 20척을 수주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실적이 좀 잘 안 나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만한 대규모 수주 이슈가 2021년도 3월 달에 나왔어요. 그 다음 그 흐름 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는 자막이 잘못됐고요. 2021년도 3월 달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싹쓸이했다. 근데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안 나오고 주가가 바닥에서 계속 기어다니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이 좋은 수주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실속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약간 이렇게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열광하는 뭐 반도체 종목들이 뭐 지금 실적에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막 좋은 뉴스만 더해지고 기대감 뉴스만 더해지죠. 작년에 이제 2차 전지 종목도 에코프로가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막 잘 안 풀릴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호재를 호재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뉴스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과거에는 이제 반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수주 가격이 좀 낮은 것 같아. 이런 이제 좀 태클 기사들도 같이 좀 들어왔었던 모습이에요.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2021년도 4월 달의 뉴스 기사입니다. 아까는 이제 삼성중공업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선 3사 수주가 선종 차별화로 통해서 물량을 싹쓸이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한국조선해양은 LPG 운반선, 삼성중공업은 컨테이너선,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VLCC라고 해가지고 수주에마다 이제 서로 기업들이 특색을 좀 갖추고 있다. 이렇게 또 뉴스 기사들이 막 잘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수주가 엄청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뉴스 기사들이 뭐 계속 나오는데 기대감들이 막 이제 서서히 막 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조선 기업들이 막 적자가 많이 나오고 막 힘들고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 강국이었는데 많이 좀 침체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자,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에 조선업계에서 수주 랠리가 잇따라서 나오고 있다.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뉴스 기사들도 나오고 슈퍼사이클의 초입이다 이런 뉴스 기사들이 2021년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시청자분들 기억을 좀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이 나왔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장에서 현금들이 엄청나게 많이 풀리면서 증시가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 당시에 막 동학 개미 운동이니 뭐니 하면서 새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셨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실제로 웬만한 종목들은 투자하면서 수익을 다 주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좀 많이 싹쓸이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해운주들이 부각을 좀 많이 받았었죠. 글로벌 유통이 막 좀 늘어나게 되면서 해운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HMM 이런 종목들이 막 흥행을 하기도 하고 엄청난 좀 그 아웃풋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때 이제 조선 기업들도 수주들이 많이 떨어지고 뭐 슈퍼사이클이 다시 돌아온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주가에는 반영들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은 맞아 그 당시부터 조선 기업들은 좋다라고 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다음 화면 삼성중공업의 월봉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 2021년도가 이 시즌이거든요. 2019년도나 2020년도나 2021년도나 주가 월봉 차트에서는 크게 움직이는 그림들이 뭐 거의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주들은 많이 들어왔으나 좋은 뉴스와 좋은 모멘텀들은 많이 들어왔으나 실질적인 주가 상승률로 연결이 되진 않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기사를 보니까
2021년도 마찬가지로 5월달, 뭐 4월달에 수주 뉴스들이 막 터지고, 그 다음에 5월달, 6월달에는 이제 조선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조선 업계가 역대급 역대급 수주 실적에도 소가리를 하고 있다. 왜냐면은 선가는, 그러니까 배의 가격이죠. 선가는 조금 올랐는데, 원가를 만드는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뉴스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사, 수주는 역대급인데 실적은 지지부진. 왜? 이런 뉴스 기사들을 보니까 아래쪽에는 수년간 목표를 밑돌았었던,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 매출과 영업이익들이 잘 안 나왔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수주가 막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적자로 인한 주가 타격은 여전히 좀 입고 있다. 이런 해석글들이 다시 한번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죠. 그럼 우리가 이런 리스크들이 과거에서 부각이 됐었던 선가는 안 올랐고 원자재 가격은 껑충 뛰었고 그 다음에 과거의 실적 개선들이 실적 악화 내용들이 아직은 개선이 안 됐고 이런 내용들이 해소가 되면은 되는 거잖아요. 해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 번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흐름을 보시면은 첫 번째, 원자재 문제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했죠. 수주는 역대급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 그 당시에 철강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 당시에 이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화폐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했었고, 그 당시에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주식시장도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철강 가격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많이 올랐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현금이 풀리면서 철강주들이 힘을 좀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었던 조선 기업들한테는 부담이 좀 많이 됐었던 거죠. 좋은 모멘텀은 있었으나 이런 요소들이 너무 좀 세게 반응을 했다. 근데 그거는 그때 단발적인 얘기였고 지금 다시 긴축을 시작하면서 가격은 정상 궤도로 내려왔고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수준까지 회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뭐 주가를 들어올리지 못했었던 그런 액션들, 그 다음에 그런 그 악성 그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는 악재성 내용들은 일단은 해소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앞서서 오늘은 예시를 계속해서 삼성중공업으로 들고 있는데, 그 당시에 비해서, 주가 움직임이 더 크게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 주세요. 그 이후에 이제 나온 뉴스들이 어떤 거냐면은, 조선업의 호황, 신조선가가 올라가고 수주는 계속해서 더 따라붙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다.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신조선가라고 해서 배를 파는 그 가격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올랐다. 근데 이 신조선가가 올라가는 지금 현재 추이가 지금 어마어마하고 무시를 못할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신조선가의 추이 차트를 다음 그림을 통해서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은 최근 들어서 우리 07년도, 08년도 때 그 당시에 신조선가가 이 정도의 가장 지금 최고치를 찍었었던 이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절대 가격으로는 그 과거의 가격과 굉장히 좀 비슷한 수준까지 올랐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물론 뭐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까지 지금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더 높은 좀 퍼포먼스가 필요하긴 하지만 과거에 우리 주가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었던 과거와 비교를 했었을 때 2017년도에서 19년도, 21년도, 2023년도 10월 달까지 신조선가는 지금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재가 호재로 바뀌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신조선가는 바닥을 치고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추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악재 요소가 3개가 있었죠. 하나는 원자재, 신조선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이런 내용이었는데 실적에 대한 내용들도 아까 우리가 재무제표를 비교하고 봤었던 것처럼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05년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007년도고 여기가 200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차트 그래프 안에서 신조선가, 배를 파는 가격이 가장 높게 형성이 됐었던 2007년도에서 08년도 사이거든요.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 당시에 조선 기업들이 주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신조선가가 올라가고 바닥을 치고 강하게 올라가는 시기에는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HD 한국조선해양의 월봉 차트입니다. 여기가 2006년도고요. 2007년도고 2008년도. 그 다음에 2010년도에도 붐이 한번 왔었는데 그 당시에 2008년도 정점을 찍는 수준까지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아래쪽에 최저가가 뭐 2만 원대 이렇게 나왔었는데 45만 원 선까지 갔습니다. 그럼 뭐 이제 흔히 말하는 텐베거가 성공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의 월봉 차트입니다. 신조선가가 가장 높게 올라갔었던 08년도에 마찬가지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연중 행사를 계속해서 좀 넘어가면서 이 당시에 이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도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거는 뭐 100%, 200%를 논할 게 아니라 500%, 600%, 1000% 이런 상승률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은 지금 반응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뉴스의 상황과 분위기와 업황의 분위기가 개선되는 시점에서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래쪽 자막에 보시면은 300%의 수익 도전이 가능한 이유 이렇게 이제 써놨죠. 그러니까 충분히 과거의 흐름과 현재의 패턴을 비교를 했었을 때 충분히 가능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지금 조선주들은 과거보다 이때 흥행을 했었던 것보다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조선 기업들의 수주 내용들은 거의 역대급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기업들의 뉴스 기사들을 보면은 다 역대급 수준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조선주가 사실 2023년도 상반기에 한번 반응이 나왔어요. 바닥에서 삼성중공업 50% 올라갔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비슷한 수준으로 바닥에서 한번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하반기랑 지금 이제 넘어가는 1월 달에는 조정이 좀 있었고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 다시 자리를 잡고 두 번째 N자형 파동을 만들어가는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는 좋은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업종에 대한 그 긍정적인 사이클들만 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시장에서 혹시나 조선업종을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내세우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 2024년도에는 수주가 저하될 수 있다. 2023년도에는 수주가 너무 많이 터졌어요. 역대급으로 수주가 터져가지고 지금 뭐 일감들을 계속해서 좀 쌓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2024년도에 수주가 저하된다라고 했었을 때 과연 리스크가 될 수 있을까? 2023년도에는 수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선별 수주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선별 수주가 뭐냐면은 이제 수주가 한 2년치, 3년치의 일감들을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다 확보를 해둔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계약을 하려고 하면은 너는 돈이 안 될 것 같은데 안 받아. 너는 단가가 좀 많이 나오고 좋은 계약일 것 같은데 오케이 콜 이런 식으로 선별 수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수주들은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막 싸게 때려치고 하다 보니까 뭐 거기에서 뭐 중국이 다시 점유율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뉴스들은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한테는 전혀 리스크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조선 기업들이 2022년도, 2023년도 흔히 아까 봤었던 2021년도부터 이제 수주들을 많이 따냈고 그다음에 조선 기업이 수주를 따오면은 이게 인도가 그래 우리 계약 체결했지 다음 달에 배 줄게 돈 줘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몇 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2021년도부터 쌓아왔던 실적 수주들이 이제 실제 재무제표와 실적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 저는 2023년도 지금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2024년도에 2023년도보다 새로 들어오는 수주가 적다 하더라도 재무제표에서 영업이익이랑 매출액이 올라가는 속도는 2023년도가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저는 2024년도에는 1차 곡선이 아니라 2차 곡선 느낌으로 더 가파른 기울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확실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들이 뭐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금리 인하가 되면 이제 뭐 신조성가가 빠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까 신조성가가 어마어마하게 2020년부터 많이 올라간 내용들은 보여드렸고 거기에 맞춰서 다음 화면이요. 주가에 반영이 나오고 반응이 나온 부분들은 단 요만큼입니다. 일단은 시작을 하는 스타트는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 보여줬었던 40%, 50%짜리 반등은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삼성중공업 월봉 차트가 이 위쪽을 돌파하고 이 구간들을 열어버릴 수 있는 기술적인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상승했었던 여력들과 지금 기업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봤었던 것들 첫 번째 선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실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자재 가격 이렇게 봤죠. 그러면 이제 원자재랑 선가는 이제 해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다음 표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삼성중공업은 지금 뭐 영업이익이 이미 흑자 전환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가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3분기까지의 매출액이 전년 연간 실적이랑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갱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액션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조선기업들은 다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선기업은 앞으로 1년을 보고 2년을 보고 3년을 보고 묵직하기에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한국조선해양 아니면 이제 삼성중공업 아니면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을 보셔도 저는 뭐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조선주와 기자재까지 포함을 해서 조선업종, 조선 섹터의 이제 종목들을 다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은 종목명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열이 되겠죠. 다음 화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현대중공업, 밀승, STX엔진, STS중공업, 그다음에 뭐 성광밴드 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이제 숙제고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돼야겠죠. 저는 여기서 그럼 저의 원픽 종목은 뭔데? 오늘 내가 강하게 투자를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데? 요거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더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하고 우리한테는 더 좋은 기업 내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저는 조선주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100% 이상, 200% 이상, 300%까지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이제 오늘 단기 종목과 그 다음에 또 장기 투자 종목들을 같이 병합을 해서 우리가 지금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종목이 뭔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히든 종목을 하나 골랐어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종목들을 다 돌려보고 기업 내용들 보고 현재 주가 추이가 반영이 나오고 있느냐, 기업 내용이 좋느냐, 실적 개선이 계속해서 좋게 나오느냐,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만한 내세울 만한 기업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고민을 하고 비교를 해서 단 한 종목, 유일무이한 단 한 종목을 골랐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히든 종목의 단기적인 매력이 일단은 차트 포인트에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 주 만에 2자리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드렸었던 그런 뭐 결정적인 이유들은 차트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맥점에 포착이 되는 종목들을 제시를 드렸기 때문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개월, 2개월, 3개월 동안에 박스 횡보 구간들을 오늘 거래량을 붙이면서 이제 막 돌파됐습니다. 위쪽으로 열릴 만한 모멘텀들이 나왔고 이 종목을 이게 단발적이냐 아니면 매집이냐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면서 수급표를 보니까 이 종목은 개인들이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다음 그림이요. 수급표에서 수급표가 하나 저거 다음 장으로 넘길게요. 연기금 쪽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개인들은 팔면서 외국인이랑 기관 쪽에서 지속적인 매집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실적주로 강조를 드리고 부각을 드렸었던 게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TA항공이라는 종목이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방송에서도 제시를 해드렸고 방송이 끝난 무료 방송에서도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드렸고 다음 빨리 좀 넘기도록 할게요. 공개 방송에서도 제시를 드렸고 이제 제가 히든 종목으로 선택되는 원픽 종목들은 분위기들이 항상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TA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차트의 추이를 보면은 벌써 우리가 이제 같이 만난 지가 한 달이 안 됐잖아요. 보름이 이제 막 지났거든요. 그 사이에 40% 정도의 상승률이 달성이 됐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저는 실적 포인트를 같은 종목을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종목을 이제 충분히 TA항공의 후속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기적으로도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볼게요. 이게 최근에 조선 기자재 업종 종목들 중에서 STX 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주가 상승률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작년에 여름에 상한가와 단기간 안에 뭐 60%, 70% 급등하는 폭등하는 구간들이 단기간 안에 나왔습니다. 재료가 하나가 터졌는데 오늘 제가 히든 종목으로 준비한 이 종목이 과거 STX 중공업이 상한가를 갔었던 이유와 재료와 동일한 이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차트 만들어졌지, 그 다음에 지금 수급 좋게 나오고 있지,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강한 명분과 재료를 가지고 있지, 그 다음에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제가 앞서서 제시드렸던 것처럼 조선주의 업황과 분위기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도 너무 좋은 그림이 저는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음 화면이요. 히든 종목을 야심차게 준비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같이 따라오셔서 좀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단기적으로도 그 다음에 뭐 중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또 좋은 액션들을 좀 보여드렸었고 좋은 수익률들을 좀 많이 드렸었죠. 제가 이제 히든 종목이 자신이 있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 방송을 보면 다음 주에 이 종목을 보면은 충분히 후회를 하실 것이고 한 달 뒤에 2달 뒤에 이 종목의 흐름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이고 단기적인 맥점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많이들 보시고 그다음에 많이들 같이 투자하셔서 저랑 같이 좋은 실적과 좋은 수익률들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8시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고하셔서 이 종목 같이 매매하셔서 또 좋은 결과치를 가져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1월 22일 월요일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혁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히든 종목이 뭐냐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이렇게 검색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상한가스쿨 홈페이지가 보이시죠?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내려오시면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지금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